이게 어쩌다 보니 아직도 갖고 있는 옛날에 공부하던 노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SHK 류지에서 11월 14일부터 13일 동안 공부하던 노트예요. 옛날 생각난다. 단어. 그리고 단어 외울 때 무조건 성조 표시하면서 외우고, 단어와 관련된 이런词汇 아니면相关单词 외우고 이런 식으로.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던 제가 어떻게 1년 만에 바로 HSK 6급을 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약간 중국어를 잘한다는 말을 제가 종종 예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 몇 년 들어서는 중국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이 엄청 정확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의사표현이나 소통에 막힘이 없으니까 조금이 억양이 있는 남쪽 지방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분들은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했는지를 되게 자주 물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중국어 공부법을 공유해 볼게요. 저는 중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중국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중국이랑은 완전 떨어진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0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3년 2월에 중국 북경에 와서 그해 12월에 바로 HSK 6급에 도전을 했고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언어적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언어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 환경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어떻게? 오늘 바로 알려드립니다. 1년 만에 중국어 떼기. 첫 번째, 입을 열어라. 외국어 공부할 때 다들 듣는 말이죠.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물어볼게요. 실천하고 계시나요? 입을 연다는 거는 호흡처럼 무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중국에 처음 오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你好,我是来自韩国的 뿐이었어요. 단어나 문장을 외우긴 했는데 쓸 기회가 없었죠. 그때는 중국 친구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선택한 방법은 혼자 입열기입니다. 중국 드라마를 틀어놓고요. 여자 주인공 대사를 한마디씩 듣고 멈춤 버튼 누르고 따라하고를 반복했어요. 이게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이런 식으로 보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따로 지치지 않도록 문법이라든지 쓰는 공부, 해석은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재미있는 드라마를 하나를 발견하고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글 자막을 켜고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점점 한글 자막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부터는 무작정 따라서 한 번 더 외우거나 공부하려는 목적 다 빼고 그냥 샬라샬라 귀로 들리는 대로 샬라샬라 입으로 따라하면 완성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느는 걸까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그냥 따라 말만 하시는 대로.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왕이면은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여성의 억양을 고르면 좋습니다. 그 드라마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귀여운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 주인공을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국말을 그렇게 내뱉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든 나와 말을 해줄 중국인을 찾아라. 사실 다들 처음 유학 오면은 바로 친구들을 사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저랑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중국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2013년 3월에 저는 처음에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오도구 오다코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북경대까지 걸어서 등교를 하면은 한 1km, 2km 정도를 이렇게 커다란 대로변을 걸어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쭉 상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상가들을 하나씩 무작정 들어갔어요. 왜냐? 일단 들어가면은 점원분들이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손님이잖아요. 니하오 하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저도 그분들에게 니하오라는 그 중국어 한마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왔는데 말을 잘 못해 이렇게 한마디를 조금씩 추가하면요. 가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문장씩, 두 문장씩 말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전박대를 당할 때도 있고 물어봤으니까 사야 되는 물건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중국말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눈치를 채면은 많이 말을 걸면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약간 중국어를 말하는 공포심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심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략하세요. 제가 아주 벙어리 단계에서 벗어나서 한 4, 5살 수준으로 말을 할 때쯤에는 저의 가장 좋았던 선생님은 길에서 만난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었어요. 특히 중국은 특정한 시간대에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모여서 앉아 계시거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거기를 약간 설렁설렁거리다가 한두 마디 끼어들면요.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랑 이렇게 말을 트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노인분들은 발음이나 억양이 알아듣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러 온 학생이다. 내가 중국 문화가 좋아서 왔다라는 말을 더하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요. 역시나 귀여워하시면서 되게 천천히 말을 해주십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중에 박학다식한 분들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책으로 배우면 한계가 있는 많은 것들을 많이 말하고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입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한국말을 멀리해라. 한국말을 듣지 마라 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까지 나가셔서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 놀거나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한국말 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사람, 한국어, 한국 프로그램, 심지어 한국 음식, 그냥 한국과 관련된 거는 다 멀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경이 워낙 한국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저는 제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자의로 수치화한 공식을 마음에 새기고 다녔는데요. 그건 바로 1시간 한국말 하면 그 전에 3일 동안 중국어 공부가 물거품이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빨리 시험에 합격하거나 통역일을 처음 시작하고 좀 좋은 평가를 받거나 지금도 중국말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한국말을 중국말로 바꾸는 단계를 아예 스킵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한국말로 너 예쁘다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중국 단어를 찾은 다음에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과 동시에 바로 입으로 니 피어량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을 배울 때 영어든 중국어든 머리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이 날것의 환경에 던져놓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국외로 가는 이유 자체가 온몸으로 언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편하고 익숙한 한국어가 끼어들면 나보다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생각하는 방식도 선택하는 단어도 한국어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그냥 6개월 정도는 아예 여기서 떠나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한 게 어떤 하루에 북경대 연수반 외국인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중국어를 너무 못하니까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만 있던 거예요. 이제 그때는 조금씩 알아는 듣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 대화 주제가 넘어가 있는 거야. 그날 막 술도 좀 취했고 하숙집으로 오는 길에 진짜 너무 서럽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힘들어서요. 거기 보면 이렇게 층화대 정문이 있거든요. 그 커다란 사거리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진짜 1시간 넘게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아시죠? 아무리 커다란 고통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는 거. 그리고 남는 거는 결국 실력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참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요. 학원을 다녀라. 이게 언어를 공부를 하는데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녀야 하는가 마는가. 저는 사실 한국에서 미리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학연수 전에 기초 다니는 학원도 좋고 시험을 준비하실 거면 시험 대비용 학원도 좋고 그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한국에서 기초를 다지면은 발음이 한국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에 가서 귀로 배우면서 부딪혀서 말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완전 공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처럼 6개월 아니면 1년 이내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고 외국에 가셔서 최대한 많은 걸 습득하고 오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미리 그 나라의 언어의 구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우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간단히 말해서요. 학원을 가는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중국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한 3, 4개월 정도 강남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북경에 와서 9개월간 어학연수를 하고 그 중간에 또 HSK 그 시험 날에 맞물려서 한 달인가 2달 정도 한국어 선생님이 하는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시험은 무조건 학원을 다니시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 시험이라는 걸 처음 보잖아요. 근데 수십 번을 그 시험을 쳐보고 분석했던 분들이 시험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혼자도 공부를 하고 중국에 살면서 되게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명확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친구들이랑만 어울리고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요, 다 중국어 잘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중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던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물론 그 전제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겠죠. 오늘의 영상은 제가 어쩌다 보니 아직도 가지고 있는 10년 전에 공부했던 노트들을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모두들 각자의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다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근무할 때, 중국 회사에서 근무할 때 외우던 거거든요. 보이세요? 중국말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데 생활 중국어나 업무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말하는 거를 그대로 녹음을 하고요.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그대로 썼어요. 이 열심히 한 게 보이시나요? 제가 3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쓴 거야. 你来看看下巴脱缩，他的眼睛我建议做无线，眼睛下巴仪器1万块能搞定，下巴用假铁来去做，可以一辈子。단호하게. 我是跟你讲，他的鼻子很大，一般来看，从侧面来看，你可以比一下，因为这是很标准的，鼻尖你的嘴部和下巴是一条线上的，这样是完美的。 이렇게 손님이랑 상담하는 모든 표현 방법을 외우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这个材料是胸大肌和胸小肌之间，如果你要换种方式的话，用录音器的话，那就放在乳腺后面。 이거는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피부과 가서 만약에 찌광이라고 했을 때 혼자 공부하면서 찌광을 어떻게 설명하냐. 激光的移动做选择性光热作用，雷者的特点是单色、单向性、高度。 이렇게 왜냐면 외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내가 외울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맞췄던 거야. 그리고 이건 뭐지? 예시는 不知道怎么翻起去 이것도 보면은 이거를 녹음한 거를 들으면서 쓰잖아요. 쓰면서 또 요걸 부위를 나눈 거야. 이게 어떤 부위인지.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만약 여기서 처있는 게 顾客说了有点贵 하면은 对其他地方是7、8千他们的价格是如果说主人级别的人的话就是9800我这样跟你说我们是最低的话12000低于4000块 이런 식으로 전환 就是我跟你讲一个道理 그래서 손님이랑 상담을 할 때 요시아어한 그런 단어를 쓴 거야. 옛날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뒤에는 공부를 하다 말았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약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